여기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체스터 하이츠란 동네의 가정집이에요. 집 개좋네. 여긴 누가 사냐? 71살의 리처드와 69살 리타 부부가 살고 있지. 사진에 보이는 대로 부자예요. 은퇴하고 여행 다니면서 골프 치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역 복지센터에서 이 부부가 뭐 별일 없는지 잘 살고 있는지 가끔 확인하러 들린답니다. 2023년 1월 2일이 그날이었어요. 아침에 이 부부 안부 확인하러 복지센터 사람 둘이 왔거든. 초인종 누르는데 안 나와. 새해고 이 사람들 대충 어떻게 사는지는 아니까 여행 갔나 싶어서 전화해봤어요. 근데 전화벨 소리가 집 안에서 들려. 부부 휴대전화가 둘 다 집 안에 있어 지금. 그럼 문은 왜 안 열어주는 거임? 집에서 뭔 사고 났나 쓰러졌나 싶어가지고 부부가 미리 알려줬던 비상용 열쇠를 찾아가지고 문 따고 들어갔죠. 문 열자마자 집에 냉기가 돌았대. 너무 어둡기도 했고. 놀랐어 그래서. 왜냐면 찾아갈 때마다 맨날 따뜻하고 밝았거든요. 부부 이름 부르면서 집안을 돌아봤죠. 복지센터 사람들은 가장 안쪽에 부부방을 보고 소리 지르면서 밖으로 나옵니다. 바로 911에 전화해요. 부부가 죽었어. 경찰이 와보니까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다 피야 바닥이. 사망 원인은 총상으로 뒤통수와 관자놀이에 맞은 자국이 있었는데 혈흔이 말라 있었거든요. 이 정도를 볼 때 최소 사망 이틀은 지난 것 같았어요. 살인 정황이 명확하니까 경찰이 바로 수사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네. 일단 부부는 주변에 원한을 산 관계가 전혀 없어요. 강도로 보자니 사라진 물건, 귀중품도 없어. 이럴 경우 여러분은 누구를 의심할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가족을 생각해 봐야 돼. 이 부부가 30살 된 외동딸이 있거든요. 미셸 자이코라고. 경찰이 이 사람을 한번 조사해 보는 거야. 근데 이 딸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건 1년 전 이 여자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갑자기 사라졌대. 부모도 그동안 행방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미셸을 찾는 수사가 먼저였습니다. 한 2년을 찾았어. 그리고 2025년 2월 16일 필라델피아 호텔에서 3년간 실종 상태였던 미셸 지아코가 체포됐죠. 체포 당시에 미셸이 혼자 있지 않았어요. 옆에 두 명이 있더라고. 다 같이 체포됩니다. 나머지 두 명도 이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잖아. 일단 미셸이 얘가 이 사건 말고도 혐의가 더 있어요. 불법 무기 소지와 무단 침입, 공무집행 방해, 2023년에 이 사건 한 달 전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던 커티스 린드 살인 사건, 2025년 1월 20일 버몬트주 국경 순찰대 요원인 데이비드 말랜드 사망 사건의 용의자였고, 나머지 저기 두 명은 34살 지즈 라소타, 26살 다니엘 블랭크라는 새끼인데, 이게요 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 중 가장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미셸 자이코, 얘부터 좀 말하자면은 이번 사건인 자이코 부부 살인사건의 용의자고 외동딸입니다. 공부를 얘가 잘했어요. 미국에서 최상위 연구중심 대학인 템플대를 나왔어. 생물정보학 석사 했고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에서 일했습니다. 부부가 주변에 자랑을 많이 하던 딸인데 이놈의 기집애가 어느 날부터 주변 관계를 정리하더니 사라진 거야. 범죄 정황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다들 실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2025년에 이런 몰골이 돼가지고 부모 죽인 죄로 체포가 된 거죠. 뭔 일이 있던 거야 그동안. 같이 잡힌 26살 다니엘 블랭크,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출신입니다. 생명공학과 컴퓨터공학을 높은 성적으로 조기 졸업했대요. 그래서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을 잘 했는데 이 새끼도 2022년부터 사라져서 실종 신고돼 있었어. 마지막 새끼 잭 라소타.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지즈 라소타로 더 많이 알려졌어요. 얘가 원래는 남자야. 근데 나중에 성 정체성을 찾는다면서 수술해갖고 트젠 됐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성스럽게 이름을 지즈로 바꾼 거지.
얘도 컴퓨터공학 전공했고 나사에서 일하다가 실종됐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새끼들이었단 말이야. 근데 뭐 한다고 잠수 탔다가 살인죄로 잡혀요? 얘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래. 그리고 지지안이라는 조직에 들어가 있었어요. 앞에서 잠깐 말했는데 얘네가 체포되기 한 달 전 2025년 1월 17일과 20일에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1월 17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발레호에서 82살 커티스 린드라는 노인이 일본도에 모기 잘려 죽는 사건이 있었고요. 3일 뒤인 1월 20일에는 캐나다와 국경지대 미국 버몬트주 코번트리라는 곳에서 괴한 둘과 국경수비대가 총격전을 벌인 적이 있거든요. 이때 수비대 요원 한 명이 전사한 거야. 이 두 사건이 펜실베니아에서 일어난 자이코 부부 살인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 지지안이라는 조직의 애새끼들이 저지른 사건이었어요. 그럼 지지안은 할 거 뭐하는 곳이고 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냐? 이거 만든 새끼가 일단 지즈 라소타예요. 지 이름 따와서 변형해가지고 지지안으로 지은 것 같아. 이 새끼가 지지안의 시작과 끝이랍니다. 뭐 예수요? 뭐 알파와 오메가 지랄하네. 두목의 말이 법인 것처럼 그냥 뭐 조폭 같은 새끼들이었나 봐. 1991년생 미국 알래스카 출신이에요. 일리노이 대학에서 석사하다가 그만두고 나사에 들어간 새끼라 능력 있어요. 머리도 좋은 것 같고. 그럼 뭐해 병신이. 학교 다닐 때 얘가 사회성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랑 잘 못 어울렸어. 왜? 성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그러면서 회사도 그만둔 거고. 그러다가 결국 성전환 수술을 한 거죠. 여자의 몸을 갖게 됐지만 그래도 자기를 이상하게 볼 테니까 여전히 사람 상대하는 건 어려웠어요. 방구석 들어앉아가지고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뭐 유튜브처럼 조회수 높아지면 광고 붙으면서 돈을 버는 구조인데 진짜 초대형 블로거가 아니면은요 이거 월세 내기도 힘듭니다. 방 빼고 오래된 배 하나 샀어요. 거기서 살기 시작해. 배는 집세가 없잖아. 더 싸게 정박료만 내면 된다고. 블로그에 그럼 쓰는 글들은 뭐냐? 채식, AI, 다양한 성 정체성인 논 바이너리, 멀티 유니버스 뭐 이런 거에 대한 자기 생각을 끄적이는 거예요. 딱 봐도 뭐 돈 안 되는 글만 쓴 거지. 글재주는 근데 있대요. 비슷한 관심사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이게 관심 있는 사람들만 깊이 빠지고 아니면 아예 그냥 노관심이야. 그들만의 리그 같은 주제란 말이지. 돈을 벌기는 어려운 주제였는데 대신 얘 말에 감화된 추종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지지안의 멤버들이에요. 얘네 말고도 공개된 애들을 더 보자면은 얘가 초기 멤버입니다. 그웬 다니엘슨. 생긴 거 보면은 알겠죠. 얘도 트젠이에요. 휴스턴 대학에서 전기공학, 수학, 인지과학을 전액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했던 초엘리트야. 얘는 21살, 테레사 영블렛, 인공지능 개발과 기술 연구직에 있었고요. 트랜스 휴머니즘, 그리고 성 정체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이 사람은 약혼자입니다. 22살, 맥스 스나이더라고 영국 옥스포드 대학 졸업한 뒤 미국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일하던 새끼고. 27살, 오펠리아 바우크홀트, 독일 트젠이고요. 수학, 과학, 컴퓨터 분야에서 천재 소리 듣던 새끼래요. 미국에는 취업 비자로 들어와서 일했고 연봉 5억씩 받았대. 얘네 말고도 더 있는데 뭐 됐어 필요 없어. 공통점이 보이는 대로 트젠 아니면은 자기가 남자나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논 바이너리라는 거래요. 사람이 남자 여자가 아니면 대체 뭐일 수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들은 그렇대. 여기에 학벌이나 직업이 개 좋은 초엘리트들이었다는 거고. 보통 이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는 걸 되게 알아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 자기가 똑똑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자기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지랄 하면서 지 똥못에 취해 살다가 어느 날 자기 급 정도 되는 다른 똑똑이들을 만났는데 생각이 비슷해. 그러면 얘네들은 지들이 절대적인 정답이고 왜? 교차 검증이 되니까 절대적이고 다른 우리 같은 우민들의 생각은 틀리다고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야. 틀린 거야.
지즈는 대빵이라 당연하고요. 그웬이 초기 멤버니까 서열이 높겠죠. 이런 애들 데리고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선 먼 미래를 생각해 당장의 폭력도 불사해야 한다는 같은 주장을 하니까 이 IQ만 높은 모질이 새끼들이 다 세뇌가 됐어. 지지 안에 들어간 애들이 좀 다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소외돼서 살잖아요. 사회성이 부족한가 봐. 처음에는 안 만나, 얘들이. 온라인에서 채팅만 해. 사실 뭐 만날 공간도 없겠죠. 이런 애들 모여봐야 이상한 눈초리만 받을 텐데. 지들도 잘 알거든. 지지가 사는 밴데 여기 부르자니 아이 너무 낡아가지고 가오가 안 살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만 만나가지고 지들끼리 우월한 척하면서 입만 털어. 뭐 특별히 한 건 없는데 2019년 1월부터 어떤 일로 얘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지즈와 그웬이 살던 배가 이게 194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낡아가지고 봐봐. 막 녹슬고 기름도 새, 부품도 막 지가 떨어져 나가. 혹시나 이러면은 출항했을 때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에서 나와가지고 배 너무 존나 썩었다. 어떻게 이딴 배를 갖고 있냐 너네 미쳤냐. 폐선해라 명령이 나와요. 얘네들한테는 집이잖아. 우리 이제 그럼 홈리스 되는 거야? 막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이거 보고 웬 노인이 와서 말을 걸었대. 이 사람이지. 77살 커티스 린드라고 하는데 이 발레호 지역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크게 한대요. 동네 사람이니까 지즈랑 그웬이 사는 배 근처도 자주 지나다니면서 뭐 보일 때마다 가끔 인사했거든. 근데 얘네가 갈 곳이 없어진 처지라는 걸 이제 들었잖아. 도와주고 싶은 거야. 자기한테 남는 땅이 하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못 찾아서 놀고 있으니까 니들이 시세의 5분의 1 정도만 싸게 내면은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여기서 계속 살라는 거지. 지즈랑 그웬이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집도 아니고 땅이야. 이 땅이 생각보다 넓어요. 봐봐. 이런 데라고. 그리고 숙소로 쓰는 컨테이너도 여러 개 있었고 배보다 훨씬 좋아. 얘들이 뭐 일도 그만뒀고 방구석에서 채팅만 하는데 집이 뭐야. 땅이 생겼잖아. 그래서 여기를 지지안의 기지로 삼습니다. 채팅하던 애들을 여기로 싹 불러요. 그러자 이 새끼들이 다 좋은 회사 그만두고 여기 모여 합숙을 해. 이게 이 새끼들이 실종됐던 이유입니다. 주변에 말할 수 없었겠지. 지들도 알아. 말하면 쪽팔린 거 병신 취급받고. 이렇게 2년을 살았어. 그리고 당연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 새끼들이 집세를 안 내. 땅 주인인 커티스는 젊은 애들 안 돼 보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거저주다시피 한 건데 몇 달째 집세를 안 내니까 꼴 봤잖아. 2022년 11월까지 집세 안 내면 쫓아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납니다. 11월 15일 지지한 멤버 중 한 명이 커티스에게 연락해요. 물이 새니까 고쳐달래. 커티스가 연장 챙겨서 갔지. 막상 가보니까 물이 샌 데가 없어. 뭐야 왜 이래? 뭐지? 왜 전화했지? 싶었는데 이 새끼들이 갑자기 주위에 칼, 방망이 들고 커티스를 둘러싸. 눈 한쪽 감고 있잖아요. 이날 칼에 찔려서 실명된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50군데를 찔렸습니다. 커티스가 이걸 예상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동안 이 새끼들의 행동이 뭔가 싸했는지 만약을 대비했나봐. 뒷주머니에 이때 권총 하나 차고 있었거든요. 이거 뽑아서 쐈어요. 여기에 지지한 멤버 한 명 사망했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 무슨 바퀴벌레 마냥. 이때 두목인 지즈는 물에 빠집니다. 경찰 신고로 멤버 하나 잡았고 지즈 시신을 찾으려고 했는데 발견되지 않았어요. 죽어서 떠내려간 줄 알았지. 그리고 이날 지지안은 해체됐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커티스 린드는 뭐 크게 다쳤지만 사망 아니었고요. 오른쪽 눈 빼고 잘 치료됐어. 그리고 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았던 지즈는 살아있었습니다. 얘가 흩어진 애들을 다시 모았어. 다시 합숙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돈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사건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지안의 광신도가 된 미셸, 이 기집애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펜실베니아 사는 지네 부모가 부자인데 죽으면 유산이 다 자기한테 오니까 놀이제. 미친 새끼야 이거 씨발. 2022년 12월 31일 밤 집 나온 지 2년 만에
미셸이 집을 찾아가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미셸이 집을 나오고 며칠 뒤 부모가 뒤통수와 관자놀이에 총을 맞아 사망한 시신이 발견된 거잖아. 이날 누가 자이코 부부 집 초인종 누르면서 엄마 이러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증언으로 경찰이 딸인 미셸을 유력 용의자로 봤던 거야. 동시에 퇴원한 커티스 린드 이 할배, 지지한 멤버들에게 소송 걸어요. 그래서 2025년 1월 20일이 이 커티스가 재판에 나가서 자기 폭행당한 사실을 증언하는 날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재판 3일 전인 2025년 1월 17일 밤 커티스가 자기 집 앞에서 이 새끼, 지지한 멤버인 맥스 스나이더라는 새끼가 휘두른 일본도에 목이 잘려 죽어요. 맥스 스나이더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는데 이유야 뻔하지. 커티스가 지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테니까 입 막은 거잖아. 3일 뒤 재판인데 이날 캐나다랑 국경을 대고 있는 버몬트주 린드빌의 호텔 직원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해요. 호텔 손님들이 왔는데 수상하대. 국경이다 보니까 불법 체류 문제가 많은 동네거든요. 국경을 함부로 하도 넘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신고들이 자주 들어와.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는 검은 옷을 입은 2명인데 행동이 이상하다는 거야. 국경 수비대가 바로 찾아와서 얘들을 잡았어. 신분증이랑 여권 보여달라니까 이 새끼들이 다짜고짜 총부터 쏴요. 이 사람이 그때 총에 맞은 데이빗 말랜드라는 국경 수비 대원이야. 총격전이 시작됐지. 지지한 멤버들이 맞았고 결국 훈련된 대원들을 트젠들이 이길 순 없었어요. 하나가 현장 사살되고 하나는 체포됩니다. 사살된 새끼 이름이 오펠리아라고 독일 사람인데 미국의 불법 체류 상태였나봐. 취업비자 왔다가 억대 연봉 받으면서 일 잘하고 있었는데 지지안에 세뇌돼서 회사 관두니까 취업비자가 취소되잖아. 무비자 신분이 된 거야. 3일 전에는 커티스 린드 사망 사건도 있었고 후달리니까 무리해서라도 캐나다에 넘어가 숨을 생각이었는데 국경 수비대에 걸렸던 거죠. 이날 지지한 멤버 3명을 체포했대요. 조사하면서 경찰이 놀랐는데 그동안 사건 3개가 다 별개인 줄 알았거든. 근데 잡고 보니까 이 새끼들이 저지른 거야. 한 패거리가. 연쇄살인이잖아. 남은 건 아직 체포되지 않고 있는 자이코 부부의 딸 미셸을 찾는 겁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얘도 2025년 1월 16일 호텔에서 체포됐고 처음에 말한 대로 옆에는 다니엘 블랭크 2년 전 커티스 폭행 사건으로 도망가다가 물에 빠져 뒤진 줄 알았던 지즈 라소타가 있었어요. 이게 체포 당시에 지즈 라소타예요. 지지한 두목. 죽은 게 아니야 지금. 체포 당시에 현장에서 죽은 척하고 있었어 이 새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2년 이거 살아있다 지금 쇼하는 거다. 너 지랄 그만하고 수갑 찾아. 경찰서 가자 했는데 이게 죽어도 눈을 안 떠. 경찰이 하도 어이없어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체포하면서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지지안의 핵심 멤버들은 거의 다 체포됐어요. 근데 죽어도 이 새끼들이 지지안이라는 조직과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이 사건들이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이 새끼들에게 지금 4명 죽었단 말이에요. 집주인인 그 커티스 할배, 그리고 미셸 부모인 자이코 부부, 국경수비대 데이비드. 조직형 범죄라는 점에서 대형 사건이지만 이게 아직 미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왜게 씨바꺼 성소수자들 이실하잖아. 미국이 지금 PC공화국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민감한 것도 있을 것이고 하필 이때 도란프의 취임이랑 시기가 겹쳤어요. 아니 트럼프는 앞으로의 미국인 성별을 뭐 남자와 여자뿐이라고 선언했는데 그럼 이제 뭐 지금이라도 더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나 같으면 바로 질렀어. 뉴스 나와가지고. 알아서 하겠지 뭐. 관세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진짜. 나 나스닥에 개같이 물려가지고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부탁합니다. 사건은 여기까지인데 원래 지지안은 처음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나름 토론도 하고 친목하는 모임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씨발 PC, 퍼블릭 코렉트, 논 바이너리든 비건이든 AI 뭐 윤리 문제든 다 좋다 이거야. 개새끼들아. 존중받고 싶으면 니들부터 남을 존중해야지. 집세 안 내, 불법 체류해,
무직자 새끼들 돈 필요하니까 막 부모 죽여. 또 붙잡히긴 싫어가지고 피해자 증언 막으려고 또 죽여. 씨발 이게 정치적 올바름이야? 존나게 올바르네 애새끼들 진짜. 지랄하지 마. 뒤지게 맞아야 돼요 이 새끼들. 비응신들. 어쨌든 뭐 핵심 멤버들은 다 체포돼가지고 지지하는 이스나 마나예요. 하지만 얘 초기 멤버 그웬 다니엘슨이 남아있다. 얘가 2022년에 목숨을 끊은 걸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2025년에 생존이 확인됐습니다. 지지안에서 나오려고 얘가 위장 사망했던 거야. 그래서 보복이 두려우니까 숨어 살고 있던 건데 일단 얘는 사건이 있기 전에 나와가지고 혐의가 없어요. 체포 안 됐지. 근데 이 극단적인 PC주의자 새끼들이 또 사이비 종교랑 비슷합니다. 얘네가 이거 습관 못 고쳐요, 인간에서. 어디 숨어가지고 또 지들끼리 방구석에서 지지한 이기 멤버를 모을 수도 있는 거야. 충분히 그럴만 하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 새끼들 지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좀 있어요. 또 지랄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사건 3가지 알아봤지만 더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새끼의 지금 꼬라지 봤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수사가 더 있어야겠지만 뭐 새로운 게 밝혀지는 대로 또 사건을 할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준비해서 알아볼게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